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의 충격이 야당에게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김정은 면전에서 북한 인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올림픽 스타 장미란 씨가 문체부 차관에 등극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놓고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권영세 장관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내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도 조만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차관들 중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특명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검찰이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차관 1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국정안정과 이 변화를 동시에 도모한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장관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 5명, 김호진, 박성훈, 백원국, 임상준, 조성경 이 5명의 비서관을 차관으로 전격 발탁해 윤석열의 국정 철학을 각 부처에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5명 비서관을 따로 불러서 특명도 내렸습니다. 이권 카르텔을 깨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동안 켜켜이 쌓인 이권 카르텔이 있습니다. 잘못 보면 이거 뭐 아무리 능력 있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다. 또 민간의 경우도 이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혹은 공무원들의 이 철밥통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깨어 부수라는 것이 특명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방금 전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극우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극우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윤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 장차관 모두 외부 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통일부에서 해온 일에 대한 불신, 강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6.25 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등을 연구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경험도 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대북정책 등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 등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한 것도 전현희 정치인 출신입니다. 전현희의 정치적인 권익위 운영에 대해서 이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이 공정함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지냈을 때 직속상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 검찰의 엘리트 출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위원장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지만 이제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이 김홍일의 포부를 들어보면 이제 권익위도 바뀔 겁니다.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이 밝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구제불능의 인사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힌다니 가당키냐 하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있고 또 지금 하게 되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의 6.29 개각과 관련해서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다. 극우 발언, 극우 유튜브, 극우 인사, 극우 정책,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이번 윤 대통령의 개각은 아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제 차관으로 임명된 이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따로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검사 때부터 종종 써오던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들을 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개각 폭은 적었습니다만 차관들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윤 대통령의 개각은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